자, 지금 트레이닝 뉴럴 네트워크, 시간이 길어져서 반 잘라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똑같은 내용이고 연속 번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일을 활성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번 강의에서는 옵티마이제이션과 그 다음에 레귤러라이제이션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옵티마이제이션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덩어리 연결됐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서 우리가 노멀하게 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로컬 면에 자주 빠지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하면 하이퍼라미터를 수정해주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도록 고안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Optimization Problem with SGD. 이제 남은 게 많지는 않아요. 자, SG, Stochastic Gradient Descent 문제점 뭐냐. 지금 로스 함수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 로컬 미니멈. 얘는 새들 포인트예요. 자, 두 개 다 제로 그레디언트고,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한다. 새들 포인트는 오히려 높은 디멘전에서 훨씬 더 많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로컬 미니멈만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웨이트가 디멘전이 넓잖아요. 그죠? 웨이트 값이 예를 들면 11과 11 그러면 디멘전이 크잖아요. 그런 걸 고려할 때 새들 포인트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로스 함수가 이렇게 쭉 갑니다. 로스 함수 줄어들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에서 멈췄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빨간색이니까 새들 포인트가 멈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아다 그라디안트라고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자, 여기 웨이트를 이게, 자, 오리지널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의 그레디언트에다가 그냥 에타를 곱하는데, 상수인데, 여기서는 이 GT를, 요 값이 결국 요거거든요. 그레디언트. 요것의 그레디언트를 GT라 가정하고, 요 값을, 파라메타 디펜던트 러닝 레이트. 요 GT에 비례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요게 각각의, 그러니까 이전. 자, GI에 0부터 T까지 모든 이전에 대한 GI를 전부 다 더해줍니다. 요 그레디언트 값들이, 역사, 여기 시간의 역사잖아. T는 0, 1, 2, 3, 4, T까지 쭉 증가하는데, 과거의 값들을 전부 다 보관하고 있다가 몇 개, 일정한 값을, 이게 T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어. 그 몇 개를, 과거 몇 개를 전부 제곱을 썸메이션해서 요 값들을 분모에 넣으면 어떻게 돼? 이 값들이, 과거의 값들이 이런 거 개념이죠. 큰 값이면, 그레디언트가 비교적 크면은 에타를 좀 줄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너무 많으니까 좀 작게 가라는 얘기죠. 상수고요. 그래서 오늘 프리비어스 데리버티브들을 전부 스퀘어 시켜서 썸메이션 했어요.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W1에서 그레디언트 값이 좀 작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두 개 더해주죠. 그러면 0.2가 되고요. 반면에 그레디언트가 너무 컸어요. 이렇게 20. 그럼 러닝 레이트가 요것에, 요 러닝 레이트가 이게 뭐야? 여기 에타 W잖아요. 20분의 1. 확 줄었죠. 이 값이 약간의 반비례적인 거죠. 이렇게 반비례해서 에타 W를 갖다가, 요거는 오히려 10배로 증가시켰죠. 이건 5배. 얘는 0.05 줄었어요. 자, 그래서 러닝 레이트가 에타죠. 러닝 레이트 이제 스몰러 앤 스몰러 for 파라미터. 자, 스몰 데리버티브는 라지 러닝 레이트.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스몰 데리버티브면 라지 러닝 레이트잖아요.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스몰 데리버티브는 라저 러닝 레이트.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작으면 좀 크게 가는 거죠. 기울기가 만약 급하게 나타나면 이렇게 변화율을 조금 주는 거야.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정성적으로 분모의 과거 데리버티브들의 값들이 크면은
분모로 해서 루트 씌워서 줄여줬죠. 자, 이거 프로그램입니다. 아다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스퀘어를 해고요. 이거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계속 더해 축적시키죠. 그레디언티스트. 그리고 분모로 나눕니다. 루트로. 그 다음에 이거 초기값을 집어넣었어요. 네, 0이 되지 않도록. 이 값이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안 되니까. 자, 러닝 레이트 값이 요것에서 수렴이 되도록. x 값이 변경하는데, 현재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변경되는데, 이 러닝 레이트 값이 요것에 의해서 바뀌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what happens with the gradient? 자, 그레디언트가 급할 때는 스텝 사이즈 작게, 그레디언트가 작으면 스텝 사이즈 크게. What if loss changes quickly in one direction and slowly in another? What does gradient distance? Very slow process along shallow dimension.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좀 심하지 않을 때, 일반적인 SGD 이야기죠. 일반 SGD는 이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픽스의 경우에, 이게 평평하잖아. 그럼 이것을 빨리 움직이잖아.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러한 어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결 방안이 이제 모멘텀을 쓰는 겁니다. 모멘텀. 우리가 앞에 그레디언트의 값을 가지고 이제 에타를 바꿨다면 모멘텀이 있어요. 모멘텀. 요거는 또 다른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그레디언트 순환해서 내려왔는데, 자, 잘 보세요. 무브먼트가 있는데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모멘텀을 추가한다. 모멘텀을 이렇게 움직인 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움직이는 방향이 이게 그레디언트가 이게 이렇게 나니까 이쪽 플러스로 증가시켜야 되겠죠. 이건 마이너스 슬로프니까 플러스로. 마이너스 슬로프는 플러스. 근데 여기서는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작아졌죠. 네, 작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모멘텀 보세요. 모멘텀이 초록인데 가는 방향이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레디언트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는 작은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계속 굴린단 말이에요. 이게 새들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이거 적더라도 모멘텀 때문에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 로컬 미니에 빠졌어요. 그런데 얘는 무브먼트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는 제로지만 무브먼트가 있단 말이야. 즉 그러니까 모멘텀이거든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이동시킨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이거 보세요. 이거 올라갔습니다. 자, 얘때는 무브먼트는 이렇게 있지만 그레디언트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 지금 이게 플러스로 됐잖아.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커요? 이쪽이 크단 말이야. 이 크다 가져가는 거죠. 지금 원래는 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이쪽으로, 이게 초록색이 없다면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다가 로컬 미니멈에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왔을 때 이 경사가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사인데, 얘는 조금만 힘주면 내려가겠죠. 그럼 로컬과 글로벌에서 경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 자, 이걸 구현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가 물리에서 모멘텀 얘기는 뭐예요? 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 가고 있는 방향, 무브먼트가 가속도죠. 붙고 있으면 그 가속도가 약간 모멘텀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그 벡터하고 만들어지잖아요. 네. 자, 이거를 이용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코스트 함수에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SGD에 원래는 이런 겁니다. 요것에 이제 웨이트 값이, 이게 X는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값이 요 함수 그레디언트, 이 코스트 함수, F란 코스트 함수의 미분치에 알파를 곱해서 요 자체를 했는데, 모멘텀은 여기 뭐가 바뀌냐면 이 속도를 요것의 코스트 함수를 속도에다 반영했어요. 그리고 속도 반영된 값이 이 웨이트 값에 이렇게 추가되는, 그죠? VT를 바꾸고 VT가 반영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XT가 그레디언트가 바로 했는데, 얘는 속도로 반영하고 속도를 업데이트 한 다음에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VT를 바꾸는 거죠. 벨로시티를 먼저 빌드업 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이 얼만큼 그러니까 추가할 거냐, 그 파라미터 쓰고 여기다가 이제 반영하는, 자, 이런 방법을 썼어요. 자, 그랬더니 이게 지금 그레디언트 벨로시티, 지금 벨로시티가 반영돼서 요것이 없으면
그냥 이것들 그대로 가잖아. 이곳에. 근데 이거는 위에 가면은 위쪽 방향으로, 반대로 가면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는 모멘트 업데이트 하는 것이 이제 추가된 거죠. 모멘텀 이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 방법이고요. 요 값에 fxt만 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 vt 대신에 다시 요 f 안에다가 xt 플러스 low vt라는 걸 또 집어넣었어요. 요렇게 네스티 방법, 네스티드. 그러니까 네스테로프라는 이름이 이제 아마 네스트라는 방법에서 나온 것 같은데, 요 안에 vt가 함수, 요게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잖아요. 예, 코스트 함수. 코스트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이제 있어요. 이렇게 요 체인지가 된 겁니다. xt는 요거는 그대로 똑같고요. 요 값이 low vt, 그리고 요걸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이 두 함수. 하여튼 요걸 보면 돼요. 요게 여기 추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런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레디언트가 바뀌는 거죠. 그레디언트가 이게 fxt가 아니고 여기 약간 벨로시티하고 약간 얘가 그레디언트가 원래 있던 값에다가 속도까지 곱한 요렇게 변형된 이렇게 된다 그래요. 자, 밑에 있는 논문 찾아보세요. 네스테르프는 사람이 쓴 건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왜 좋은지, 이게 로컬 미니멈까지, 글로벌 미니멈까지 가는 길을 본 거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는 가다 말죠. 세들 됐어요. 그러니까 모멘텀만 이용하는 것이 이렇게 가다가 커졌다가 내려가면서 다시 가요. 네스테르프는 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만 이용하는데 모멘텀을 다시 벨로시티에다가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루프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저 할게요. 네, RMS 프로프라는 게 있고요. RMS는 아다 그레디언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레디언트 스퀘어에서 루트에 썼잖아요, 분모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그레디언트 스퀘어를 쓰는 건 맞는데, 이것에다가 디케이 레이트 플러스 1마 디케이 레이트에다가 이 자체, 이 디케이 레이트 1과 1, 여기 0.9, 0.1 이렇게 나눠서 그레디언트 디스트하고 요 자체하고, 그래서 이걸 얼만큼 요거 갖다가 그레디언트 스퀘어를 갖다가 반영할 건지 약간 수정하는, 그리고 밑에는 이제 같고요. 밑에는 같고 위에 요 값만 그냥 델타 x 자체는 계속 분모에 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부 하고 나머지는 이거 썸메이션, 이건 일종의 이터레이션이잖아요. 계속 생기면 그 다음에는 다음번에는 디케이 레이트만큼 좀 줄여주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아주 먼저 거는 점점점 줄여들라는 거죠. 그죠? 일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서 개선시킨 거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RMS 프로파니까 여기 수정 잘 가더라. 바뀌었네, 방향. 아까 여기서 배웠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무브먼트 하니까 너무 길었죠. 짧게 간다는 얘기죠. STD는 중간 멈췄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담 방법. 이 아담 방법이 많이 쓰더라고요. 프로그램에. 아담 방법은 홀스 세카 모멘트를 구하고요. 모멘트. 그러니까 하나는 dx에 대한 변화율, 하나는 dx 제곱의 변화율. 자, 그레디언트의 1차, 2차.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갖다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방금 이 두 개를 더해주는 방법이 아까 똑같죠. 그죠? 방금 이거 RMS 프로프처럼 해서 1차, 2차, 이거 아까 2차만 썼는데 지금 1차까지 쓴 겁니다. 1차 모멘트를 루트에 세카 모멘트를 해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폴스 모멘텀이 추가됨으로써, 그러니까 요 위에 거 이게 아다 그레디언트하고 RMS 프로프를 다 쓴 거죠. 이거 이해되죠? 어떻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건 풀폼에서는 바이어스 코렉션까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이게 맞겠죠, 원래는. 그래서 폴스 모멘텀을 추가하고 바이어스까지 바꾼 다음에 아다 그레디언트와 RMS 프로프처럼 썼어요. 자, 이때 파라메타 베타 1, 베타 2 러닝 레이트 주어졌고요. 자, 결과. 자, 이렇게 까만색이 여기 가다가 멈췄고요. 모멘텀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RMS 프로프는 이렇게 됐고, 아담은
예쁘게 이렇게 딱 정착했어요. 중간에 이렇게 딱 가서 바로 찾아가는, 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것들이 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2차원 그림이지 3차원으로 이렇게 약간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자, 그래서 이 하단 방법을 많이 쓴다 그래요. 하단 방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것이 지금 좋으냐, 이게 굿 러닝 레이트, 이게 지금 에포크가 증가할 때 로스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확 줄고 이게 멈추는 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걸 생각했냐면 굿 이렇게 돼요. 굿. 그래서 결국 러닝 레이트 디케이는 스텝 디케이하고 익스포넨셜 디케이하고 티브넬 디케이. 티브넬 디케이는 이런 걸 말하죠. 이렇게. 요거는 스텝 디케이, 이렇게 팍 주는 거. 익스포넨셜 디케이는 요거. 그러니까 요게. 자, 그래서 로스 함수가 이렇게 바꾸는 러닝 레이트 디케이가 한번 이루어지고, 이렇게 점차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변형을 줘서 바꿔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SGD, 모멘텀, 아다 그레디언트, RMS 프로프, 아담, all have the 러닝 레이트를 하이 파라메터로 바꾸고 있잖아. 러닝 레이트를 갖다가 바꾸고 있어. 하이퍼 파라메터로. 자, more critical with SGD, less common with 아담. 아담에서는 이게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다. 로스 함수가 이렇게 바뀌지 않고, 그냥 모멘텀만, 우리가 모멘텀 정보만 이용했을 때 좀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장시간 했는데, 이제 뒤에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면서 우리가 이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릴 거고요. 여기서 제가 만든 자료는 하나 마무리 했고요. 여러분들 예상보다 설명 시간이 길어서 다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딥러닝에서 어려운 게 네트워크가 커질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오버피팅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우리가 이제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로스가 잘 주는데, 이거를 밸리데이션이라든지 또 테스트 단계에서 상당히 나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우리가 모든 네트워크에서 항상 관건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됐던 것들을 좀 중심으로 몇 가지 레귤라이제이션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이제 트레이닝에 대한 것을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자, 먼저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로스 함수하고 에큐러시를 우리가 한번 패턴을 보면, 자, 트레이닝 로스는 우리가 데이터가 아무리 많더라도 대부분 경우 이렇게 쭉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함수가 줄어들어서 처음엔 급격히 줄다가 이렇게 좀 파이널라이즈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처음엔 천천히 가다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방금 우리가 전 슬라이드 본 것처럼,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게 더 오히려 물론 에포크가 좀 많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런 어떤 경향을 보는 것이 제일 일반화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에큐러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로스 함수 이제 테스트 로스를 한번 보면 이제 좀 똑같은 경향인데, 에큐러시가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밸리데이션을 우리가 중간에 같이 해보면 포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이게 이 갭이 점점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 테스트 결과하고 밸리데이션을 우리가 유사하다 보는 거거든요. 트레이닝 참여하지 않은 어떤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뭘 만들어줬냐면
바로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기법을 우리가 이제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그런 많은 예들이 있고 오늘 또 처음 우리가 언급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교재 우리가 그 딥러닝 교재 6장 7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그 책을 교재 읽어보면서 문제점이 뭔지 또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의를 계속하면 자, 레귤라이제이션의 어떤 일반적인 패턴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요. 자, 트레이닝 경우에는 랜덤 노이즈를 애다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형화된 값만 가지고 이제 하면 거기에 너무 국한되니까, 그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잡음성, 어떤 변이성, 어떤 이 노이즈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노이즈를 넣으란 얘기는 아니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학습을 진행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테스팅 단계에서는 마지널라이즈 오버 더 노이즈. 그래서 마지널라이즈, 마진을 폭을 더 많이 가져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룰 내용들이 쭉 써 있습니다. 자, 드롭아웃. 자, 드롭아웃. 한번 들어봤죠? 네. 자, 드롭아웃이 이제, 뭡니까? 드롭아웃이? 그러니까 어떤 노드를, 뉴런을 빼는 거죠.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면 여기 약간 틀린 건 있는데 뭐 감안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거 히든 레이어입니다. 히든 레이어. 자, 출력 레이어고 인풋이라고 그러면 자, 이 레이어는 몇 개 있어요? 1, 2, 3. 3 레이어 갖는 그런 이제 FFN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서 자, 이게 그림이 뭐 다 연결은 잘 안 되는데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원투원으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컨볼루션 망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망의 경우에 자, 이렇게 전부 연결하는 방법이 이제 제일 당연한데 FFN에서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스파르스하게 좀 제거할 건 제거하고 이게 이제 곱하게 되면 4416이잖아요. 연결이 얘는 4310이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거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그러니까 여기는 8개, 6개 그러니까 절반 정도 확률로 마지막에도 뭐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드롭아웃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약간 원래 드롭아웃은 뒤에 나오지만 여기에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이걸 없애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만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이게 선택된 거잖아. 이거 없애고 이런 식으로 없앴잖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편이고요. 이것이 이렇게 없애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이것들 모두 다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나머지는 다 연결된 상태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거는 뒤에 자세히 보완하기라고요. 그림 자체는 약간 좀 오해할 수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나오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것도 중요합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우리가 하나의 배치를 기준으로 그걸 정리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소위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자, 그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오그멘테이션을 한다는 거죠. 한 픽셀, 두 픽셀만 벗어나더라도 컴퓨터 볼 때는 서로 다른 그림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 볼 때는 시프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페이셜리 인베리언트한 성은 우리 눈은 너무나 쉽게 적응되기 때문에 어댑션이 되는데 컴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그멘테이션을 해주면 전혀 다른 어떤 구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드롭 커넥트 이거는 뭐 다 설명하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용어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앞으로 차례대로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제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이제 맥스 플링을 프랙셔널 플링 방법을 맥스 플링을 쓰는데 프랙셔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맥스 플링을 부분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이 요거에 대한 거는 요 논문에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여기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뎁스, 뎁스를, 여기도 있어. 스토캐스틱 뎁스에 대해 2016년에 나왔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논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른쪽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레슨에 있어서 이렇게 바이패스 하는 그런, 경우잖아. 근데 이거를 중간에 어떤 네트워크를 죽인다. 그런 개념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드롭아웃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건 아예 망을 토탈 피드백. 그러니까 연결은 이렇게 외부로 돼 있죠. 이렇게. 바이패스. 자, 이 네트워크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거를 스토캐스틱하게, 이거를 그 확률적으로, 어떤 배치라든지 이걸 집어넣으면서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든지 드롭아웃하고 비슷한 유사한 개념인데, 이건 노드 개념이고, 얘는 그냥 아예 전체 망,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이 이런 거죠. 우리가 로스 함수에, 이거를 로스 함수를 만들어주고, 그 로스 함수를, 맥스가 되면 이제 액티베이션까지 된 겁니다. 로스 함수에다가, 라무다 RW라는 어떤, 그, 레귤라이제이션 섹터. 이것이 이제 그, 여기 있는 것처럼, 정의된 L2, L1, 이거 이제 그 평균값 지난번에 한 것처럼 L1 로스는 절대치, 그게 웨이트,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네트워크에 이 생기는 그런 W, 요 두 연결된 네트워크에 코스트 함수를 정의했는데, 그게 웨이트 값을 요것의 값으로 우리가 애드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최소화하는 뿐 아니라 이걸 같이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 값이 커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값이 같이 커짐으로써 이 전체적으로 평균 어떤 수렴하는 거를 좀 바꾸는 거죠. 웨이트 디케이라고 그러죠. 웨이트 값이 커지면은 이 값을 크게 만들어줘. 이거는 머신러닝 그 베이직에서 설명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걸 한번 참고로 다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방법이 보통 이건 대부분 씁니다. L1, L2. 보통 L1보다 L2가 좀 더 많이 쓴다 그랬죠. 계산량은 좀 늘어날지 몰라도 성능 면에서 이게 더 우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귤라이제이션한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오버피팅인데, 그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서 요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요것을 좀 완화시키는, 웨이트가 너무 커지는 거를 좀 줄여주는, 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타입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것이 이제, 2016년, 15년, 그 근방에 연구되었는데, 이 글자대로 배치당, 우리가 정규화를 진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데이터 세트를, 이제, 출력을, 노멀라이즈 시켜가지고 다시 전달해줘. 이런 방법을 계속 써서, 노멀라이제이션 시킨다는 게 평균하고 데비에이션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건데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보면, 자, 만약에 내가 가우시안 액티베이션을 유니트하게 만들고자 하느냐? 그럼 그렇게 하라. 2015년에 이 논문을 참고로 좀 설명하는데요. 자, 가우시안 액티베이션을 유니트 단위로.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죠. 자, 어떤 XK라는 출력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중간값입니다. 어떤 입력 데이터 세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뭐 피처 값 될 수 있고 어떤 레이어의 출력 값에다가 거기에서 평균을 빼고요. 그것들 어떤 평균이라는 것은 이제 세트가 필요하잖아. 평균. 뭐를 평균할 거냐? 그 평균 값은 바로 배치 전체. 여기에는 하나의 배치. 배치라는 거 우리가 미니 배치 설명했었잖아요. 미니 배치. 하나의 어떤, 웨이트를 바꾸기 위해서 한 미니 배치 사이즈를 다 돌려서 거기서 로스 함수를 가지고 해준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전체 배치당 그것의 평균값, 그 평균값을 빼주고요. 뿐만 아니라 그거의 베리언스를 구해서 루트 쳐. 이것이 일종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또는 뭐 스탠다드 에러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자 루트 값이고요. 근데 이것을 나누게 되면 결국 뭐예요? 바로 우리가 말했던 단위 가우시안 액티베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평균을 뺐고 베리에이션을 나눴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우리가 바닐라 디퍼런셜 펑션이라고 우리가 하면, 바닐라라는 말은, 우리가 순수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식 자체가 어떤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치 디멘존 상에서 하면 되죠. 디멘존이라는 것은 어떤 로우나 로우나 컬럼 벡터 이런 각각의 방향으로 평균을 이렇게 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 토탈 2디멘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죠. 이를테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어떤 이렇게 하나의 뎁스당 이렇게 전체. 그래서 이제 뭐 W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전체를 그리고 이 방향 전체에 대한 이 각 디멘전당 평균값 independently 평균 empirical mean과 variance. empirical은 게 그러니까 배치 전체에 대한 어떤 실험적인 어떤 우리가 empirical이라는 것은 어떤 구한 값이잖아요. 어떤 실험치 그 실험치를 계산해서 그거를 사용한다. 그렇게 한 방향으로. 또 그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각 디멘전마다 평균을 내는데 그것을 구한 평균을 가지고 방금 했던 식처럼 이렇게 노멀라이즈 시켜라. 그것이 소위 우리가 여기서 말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배치는 뭐예요? 배치는 요 평균 값을 하나의 배치 전체에 대해서 다 평균 낸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순서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풀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액티베이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전에 사이에 풀 커넥션이나 컨버전 레이어 후에 보통 인서트가 되고 단 노멀라이즈 non-linear 전에 자, 액티베이션 우리가 뭐 시그모이드나 지금 탄젠트 하이퍼브릭 렐로 이런 함수들을 그 전에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어서 집어넣는다 하죠. 그럼 탄젠트 하이퍼브릭 함수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탄젠트 하이퍼브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값을 이 범위가 어떤 평균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유니트하게 나오는 어떤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시켰다. 이제 그것의 이제 장점이 바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줄이는 거다. 지금 레귤라이제이션 하고 있잖아요. 레귤라이제이션. 그래서 어떤 이게 데이터 세트에 왜 이게 접근하게 되냐면 주로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데이터 세트가 많아지면서 이 외부의 아웃라이어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전체적인 값이 변화가 이제 확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떤 뉴런이 액티베이션이 많아지는 거야. 너무 값이 커져. 그러면 그것들이 다음 레이어에 계속 큰 값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어떤 영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큰 값 항상 전 단의 큰 값이 지금 단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노멀라이제이션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이게 질문이네요. Do we necessarily want a unit Gaussian input or tangent happening? 그러니까 이게 unit Gaussian input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루트 베리언스 x-min 이거거든요. empirical mean을 빼는 것이 진정 원안이냐.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 그러니까 mean만 빼면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mean을 variance를 나누는 것이 정교화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빼고 어떤 경우는 mean만 빼게 되면은 바이어스만 이렇게 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 투기를 다 따지잖아요. 데이터 세트에서 우리가 입력 받을 때, 머신러닝에서, 그러니까, 언더피팅은 주로 이제 바이어스가 많이 벗어나는 거고요. 오버피팅은 베리언스가 이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리언스 영향을 우리가 줄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여기에 이제
분모에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yes가 되죠. yes. 자, 그래서 평균보다 요 베리언스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X세트는 데이터를 자, 어디에서? FC 출력. 요거 이제 FC 대신에 뭐를 쓰면 돼요? 컨볼루셔널 레이어드의 컨볼루션. 네. FC 컨볼루션. 풀 커넥션. 풀 CV 컨볼루션. 네. 이렇게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가지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음 단계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테스트 단계에서는 마지막 단계는 지금 여기 값이 줄어들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레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감마는 요거는 이제 베리언스고 요 베타는 평균이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쓴 겁니다. 이렇게 하나 노테이션으로. 그럴 때 감마하고 베타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원래대로 원래 레인지를 갖다가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는 아이덴티티 매핑을 리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줄였으니까 다시 복원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이제 출력단에서 갖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풋에서는 미니 배치 사이즈마다 이게 배치, 미니 배치, M개 데이터 세트를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미니 배치라고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데이터 세트가 아니고 뭐예요? 그 컨볼루셔널이나 네트워크의 출력 값입니다. 네트워크 출력.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퓨처죠, 퓨처. 하나의 값을 이제 필터링 되면 네트워크라는 게 필터라고 볼 수 있고 필터의 출력은 피처잖아. 그 피처를 그 값에 이제 리얼 밸류를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파라메터를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평균값, 미니 배치에 대한 모든 민, 그 다음에 이거는 베리언스. 자, 베리언스 평균 각각 뺀 다음에 제곱해서 평균 내면 베리언스죠. 자, 이걸 노멀화 시키고요.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시그마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것이 0이더라도 0.0001 C-한 5승 정도 집어넣는 것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보통 쓰는 툴이거든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연산량이 너무 많이 연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한대로 브로치하는 오버플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막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제가 구한 값에다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이름하에 이 값을 우리가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곳에 출력값을 얻을 수 있고요. improves gradient flow through the network. 지금 해보면 gradient flow를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higher running rate를 허용한다. running rate가 큰 값을 간다. 그러니까 running rate가 뭐에 연결해서요? 수렴하는 속도잖아요. 수렴 속도. 그러니까 running rate를 크게 하게 되면은 로스 함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이 글로벌 미니멈을 파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걸 평균화해서 노멀화 시켜서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완화시킨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한 디펜던스를 좀 줄여준다. 이거는 지난번에 웨이트 이니셜라이즈 얼마큼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그것의 이니셜라이전의 디펜던스를 완화시켜주는 이거는 뭐 그렇다고 그래요. 실험 결과니까 이론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한 거는 입증하기 힘들죠. 네, 실험해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이니셜라이즈가 어려운데 그걸 좀 완화시켰으니까 좋은 거죠. Acts as a form of regularization. regularization 의 폼으로 배치는 사실은 노멀 레귤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전적으로 오버피팅에 대한 해결 방안인데 이것이 그 오버피팅하는 그러니까 낮은 네트워크의 오버피팅 문제를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뒤에 나오는데 드롭아웃이 이제 그걸 또한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필요성을 또 줄여주는 그런 슬라이트 리듀스 하는 거는 또 부수적인
그 두 개를 다 쓰는 게 물론 좋은데 드롭아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제시했어요. 이 논문에 이제 읽어보면 2015년 논문이죠. 로프와 근데 이렇게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여러분들이 자기가 논문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어떤 자기가 연구를 하려는 분야라든지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읽는 습관을 기려야 돼요. 학부하고 좀 달라요. 학부는 어떤 정제된 이론을 이렇게 딱 강의하는 거라면 대학원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학술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이 제시된 걸 계속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꼭 맞다고 볼 수 없어요. 어떤 연구 분야라든지 어떤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한번 읽어보고 거기서 제시되고 있는 어떤 실험 방법이나 또 어떤 결과 분석 이거를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해보면 그건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연구자가 이제 그걸 파고 들어가야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이 논문에 제시된 거는 맞지만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타당성은 본인이 이 논문을 보고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대학원 자료 같은 건 특히 레퍼런스를 꼭 여러분들이 보고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얼마나 편해요. 검색만 하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그 돈 중에 사는 것도 있지만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그거를 미리 지불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망을 통해서 하면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집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죠. 그죠? 학교를 통해서 도서관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논문 찾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익혀야 되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면요. 자, 여기까지 됐죠. 레귤라이제이션 한 목적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드롭아웃. 이건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 노트. At test time, batch normalization layer function differently. 자, 테스트 타임이라는 건 뭐야? 트레이닝 단계에서 했던 것하고 테스트 단계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 단계에서 망은 똑같잖아요. 망은 똑같아요. 훈련된 망을 우리가 써가지고 입력 넣고 출력을 가르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 테스트 할 때는 뭐야?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배치라는 거는 트레이닝 때문에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테스트 할 때는 배치가 아니고 그냥 입력 하나잖아. 그래서 싱글 픽스드 임피리컬 미니 듀링 트레이닝 이슈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계속 읽다 보니까 테스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트레이닝의 테스트. Single fixed empirical mean of activations is used. Can be estimated during training with running average. 요거는 또 트레이닝 맞고요. 어쨌든 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테스트 타임과 다르다. 디프런트를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논문을 그 페이퍼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 내용이 과연 써졌는지 제가 한번 참고로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두 번째 이제 드롭아웃. 순서는 두 번째 했지만 이제 사실 세 번째죠. 첫 번째는 파라미터 웨이트 디케이. 두 번째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세 번째가 드롭아웃.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이렇게 진행될 건데, 자, 드롭아웃도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개념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정성적인 이해가 이제 요번에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실험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정의가 나오는데요. init forward pass. 여기서 이제 넘어갈 때 아까 똑같은 그림이네요. 근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니까 좀 안타까운데, 자, 이곳에 이제 이곳에 대한 논문은 2014년에 스리바스타바, 이름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 말을 떠나서 일단 힌튼 교수의 토론토 대학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About a simple way to prevent neural network from overfitting. 역시 오버피팅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제안했다. 그래서 2012년에 힌튼 교수 팀에서 우리가 알렉스넷을 했는데 그때는 이게 지금 포함이 안 됐었다가 거기서는 이제 뭐만 나왔냐면 이 렐로 함수. 그다 드롭아웃이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이 됐고요. 자, randomly set some neurons to zero.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뉴런, 여기에 있는 요게 each layer. 여기 한 넘어갈 때 여기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디액티베이트 시켜준다.
여기에 있는 연결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출력이, 여기에 이제 입력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죠. 받지 않고, 입력과 출력 같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망을 앞에 그림처럼 이렇게 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두 번째는 뭐야? 여기서부터 넘어오는 모든 값들이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하나씩. 얘도 없어지고. 여기 망이, 여기서 50%, P%. 확률의 단위로. 자, probability dropping은 약 0.5쯤 된다. 일반적으로. 0.5라는 거는 2분의 1이니까 요 4개 중에서 랜덤하게 2개, 3개 중이니까 3개 중에 1.5개니까 1.5니까 정수로 바꾸면 1 또는 2잖아. 그러니까 2.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완전히 바뀌죠. 여기에 있는 웨이트 값, 요 값들이 요거만 살아있고 요거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얘도 요거만 살아있고 요거만 살아있고 이렇게 2개만, 이렇게 4개만 결국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수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댑티 되는 거죠. 바뀌는. 그래서 드로핑을 확률이 중요하고요. 드로핑 확률 보통 50%, 0.5, 절반. 절반 이상이 되는 게 좋아요.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라지망에서는 랜덤하게 해주는데, 그 랜덤하게 랜덤 확률에서 그거를 50% 하는데, 그 랜덤하게. 이렇게 빼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3레이어 경우에, 여기 3레이어. 3레이어 개념 뭐예요? 히든 레이어 2개 있을 때 3레이어죠. 여기 이제 요 웨이트 변하는 게 하나, 2개, 여기 W1, W2,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트레인 스텝에서 확률은 0.5로 이제 드롭아웃 시켜라 하는 얘기고요.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higher, less 드롭아웃. probability of keeping a unit active. 이거 반대네요, 그죠? 요 P는 드롭아웃 레이트를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keeping rate. P는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1은 지금 numpy, maximum, 제로, 웨이트 곱한 거.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또 연산이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웨이트 곱해서 여기서 액티베이션까지 한 거잖아요, maximum. 렐루잖아요, 렐루 함수를 출력시켜서 그 렐루 함수를 우리가 여기서 U1이라는 게 이제 드롭아웃 매스크인데, 여기 보면 랜덤 넘버를 만들어 줍니다.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그 랜덤 넘버가 P보다 작게 될 확률로,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매스크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H1에다가 요 U1 매스크를 집어넣어서 U1이 0이 되면은 H1이 이제 사라지고, U1이 0이 아니면 H1이 그대로 U1 곱해서 나가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 확률, P의 확률로 해서 키핑한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좀 얘기한 겁니다. 작으면 없앤다는 얘기죠. 작도록. 자,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 네트워크 똑같이 해주고요. W2에 이제, 앞에 넘은 거 곱해서, 데이터가 이제 H로 받아서, 이걸 X를 받아서 W, 이게 X, W1, 이것이 H, W2. 곱해주는 거니까, 곱한 다음에 바이어스에서, 자, 이것이, 그 렐로 함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확률로 만들어주고, 매스크를 씌워서, 출력도, 이렇게. 출력은 이제 이거는 다 전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드롭아웃 시키는,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드롭아웃은 how can this possibly be, 과연 이게 좋은 아이디어냐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빼는 게 왜 좋냐 이거죠. 이렇게 빼는 게. 빼는 게 왜 좋냐. 그럼 여기에 지금 이제 한번 여기 보면요. Force the network to have a redundant representation. Prevent co-adaptation of future. 우리가 동조, co-adaptation을 방지한다, prevent 한다. 그러니까 드롭아웃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스코어가 어디에 굉장히 크게 동조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여기 있는 많은 피처들이 있잖아. 여기에 첫 번째 이제 뉴런에서 나온 피처가 귀가 있고 꼬리가 있고 또 털이 있고 발톱이 있고 그다음에 미스치버스 좀 뭐랄까 이게 좀 괴상한 뭐 뜻이 그런 뜻 아닌가? 네. 일단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독특한 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고양이만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값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 값이 이제 앞에서 전달된 피처들이 큰 값을 갖는 것들을 갖다가 이거 이제 빼는 거죠. 자, furry라는 게 털이잖아. 꼬리. 이건 많은 동물들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개, 고양이, 뭐 원숭이, 치타임 넣을 때 그것들 중에서 대부분 공통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리던던트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특이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선택하는 것을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보고 이걸 크게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확률 단위로 몇 개를 우리가 확률로 뺄 거냐를 이렇게 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것이 그야말로 이제 랜덤리스를 갖는 거죠. 그 랜덤하다는 거는 하나의 배치다. 배치가 이제 넘어가잖아요. 미니 배치가 배치 1, 배치 2로 넘어갈 때 배치 1에서 넘어갈 때 이걸 다시 선택을 셀렉트를 다시 합니다. 자, 액티베이션 시키는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 3개 죽였잖아 이렇게. 그러면 넘어가지 않는 것은 이어, furry, 미스처버스 룩은 안 넘어갑니다. 그러나 테일, 클로우는 넘어가고 캐스코어를 만들어주는데 다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두 번째 미니 배치 사이즈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거를 이거 없애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넘어가는 거는 이어 요 3개. 이것들을 갖다가 계속 다른 배치에서 다르게 넘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랜덤리스에서 그러니까 리던던트 리프레젠테이션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있고 코댑테이션이라는 게 중요한데 코댑테이션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가정하세요. 여기에서 요게 넘어가는 데이터가 굉장히 큰 값이에요. 유독이 커요. 그럼 이 값이 다음에 이렇게 전달될 때 어떻습니까? 요곳의 뉴런 영향이 굉장히 커지겠죠. 요 영향이.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데이터 커지게 되면은 이것이 한동안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주목을 받아요. 그것에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어댑테이션 망이. 근데 그런 것을 없애는 방지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일종의 데이터 오버피트가 뭐야? 오버피트가 어떤 특정 데이터가 계속 그 망에다가 계속 어떤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고의식적으로 큰 목에서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코댑테이션 좀 알겠죠? 특정한 큰 값, 우리가 웨이트 값이 크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값은 영향을 안 줍니다. 근데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포워드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랜덤하게 제거를 해보면 그런 어떤 코댑테이션을 갖다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Another interpretation, dropout is a training a large ensemble of models that share parameter. dropout은 large ensemble를 ensemble of models. 그러니까 ensemble란 말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 망은 풀 커넥션을 다 하게 되면 이걸 다 주기장까지 살리면 큰 망이잖아. 근데 그거를 랜덤하게 하게 되면 이 망 자체가 그러니까 스팔스 있잖아. 스팔스 하면서 파라메터는 또 시어합니다. 배치가 바뀔 때 요게 전에 학습된 웨이트는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또 쉐어링도 하면서 특히 컨볼루션의 쉐어 파라메터가 중요한데 이런 파라메터 쉐어링도 하면서 이 평균 내지는 망이 많은 거야. 이 하나 속에 망이 우리가 랜덤리스까지 고려하면은 한 10개 되고 20개 되고. 자, 이제 여기에 있는 바이너리 마스크가 한 모델이에요. 여기에 있는 전달되는 살아있는 것들이 한 모델입니다.
그 다음엔 얘 두 개 살 수 있고, 얘 두 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몇 개 생깁니다. 이 n승이 생긴 거죠. 그죠? 몇 개 하느냐에 따라서. 결합에 따라서, 콤비네이션에 따라서. 만약에 이 4096개 풀 레이어라고 그러면, 가능한 마스크는 이렇게 생기죠. 지금 얘기한 대 2n승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으로 따지면 10에 1233개 마스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2에, 10이 되려면 2에, 3.5쯤 되나? 3점으로 나누게 되면, 이 정도. 2에 1000. 우리가 우주상에, 원자는 이거밖에 없다. 엄청나게 많은 마스크 하는 거. 그러니까 무한대의 파시브라는 그런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너리 마스크라는 거는 개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개수를 다 토탈 말하는데 그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어떤 앙상블 모드가 가능하다. 앙상블 모델. 자, 그럼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미니 배치를 피크한 다음에 이걸 어댑테이션 아주 앞에 했었죠. 웨이트를 갖다가 이 코스트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네거티브해서 수정해주는. 수정해주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있었다고 했어요. 네. 자, 트레이닝에서 each time before computing 그레디언트를 컴퓨팅하기 전에 그레디언트 컴퓨팅하기 전에 p%의 드롭아웃을 만들어준다. p%, 4개니까 절반 p가 오면 0.5면 없어진 상태죠. 요 값에서 요 웨이트들만 이렇게 두 개 앞에 2개씩 전달되니까. 자, 그래서 그것만 남겼어요. 이렇게 다 지우고. 그러니까 망이 씬해졌죠. 씬. 그러니까 일종의 망이 바뀐 겁니다. 체인지가 됐어요. 망이. 우리가 4x4, 그러니까 요 개수가 충분히 많았는데 요것의 웨이트 값도 훨씬 많아야 되는데 요거만 학습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것을. 요러한 망을 하나의 배치당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미니 배치 사이즈 요건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요 구조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더해가지고 요 4개 웨이트를 수정하면 됩니다. 훨씬 쉽죠. 그죠? 이렇게 새로운 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미니 배치마다 우리는 드롭아웃 뉴런을 리샘플. 그러니까 하나의 미니 배치가 끝나면 여기에 여기에 있는 뉴런들을 갖다가 리샘플링. 그럼 새로운 망이 또 하나 우리가 선택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관계되는 웨이트들은 또 아까는 우리가 0으로 시키는 건 아니죠. 아까 여기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 없어진다. 여기에 있는 요 웨이트 값이 아까 이미 트레이닝 된 값들이잖아요. 근데 그 값을 다 0으로 시키는 건 아니죠. 갖고 있어. 그러다가 이것이 선택이 되면 다시 살아서 요걸 갖다 수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들이 순간순간 미니 배치 사이즈마다 새로운 망을 전부리는 랜덤하게 구조를 바꾸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스페시피시 같은 것에 대해서는 덜 영향을 받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 할 때 그러고 테스트 할 때는 다릅니다. 테스트 할 때는 드롭아웃을 하지 않습니다. 자, 테스트 할 때는 그대로 입력 다 넣고 여기는 모든 웨이트를 그대로 다 학습된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노 드롭아웃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드롭아웃 레이트가 만약에 p%면 all weight는 1-p% 만큼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단계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드롭아웃 레이트가 p%라면 1-p만큼 곱해야 되는 거죠. assume 만약 드롭아웃 레이트가 50%예요. 그러면 웨이트는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는 그대로 1을 가져가는데 테스트 할 때는 0.5를 곱해야 됩니다. 웨이트 여기 곱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값들 수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테스트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여기에는 요 값이 강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테스트 할 땐 다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다 줄여야만, 그러니까 여기 받는 값이 원래는 지금 트레이닝 할 땐 2개만 있었는데 테스트 할 땐 4개를 받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확률로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줄여주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드롭아웃의 이제 인투이티브 레전으로, 그러니까 우선
코어 어댑테이션을 에스케이프 할 수 있고요. 보팅 이펙트.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앙상블과 같은 개념인데. 자, when teams up. 팀을 이룰 경우에, 그러니까 팀이라는 거는 요곳에 살아있는 액티브망의 결합 위에, 되었을 때, 이거는 일반 얘기네요. when teams up. 여러분들 프로젝트 같은 거 생각하고 팀을 만들었어요. 네,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모든 사람은 파트너도 열심히 할 거라고, expect 하죠. 기대하죠. Nothing will be done finally.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다. Nothing will be done finally. However, if you know your partner will drop out, you will do better. 그러니까 drop out.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할 걸 가정했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지금. 기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So when testing, no one drop out.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obtaining good result는 결국 여기서 각각의 값을 줄여서 good result를 얻었다. 그런 얘기. 요거는 테스팅 단계에서 얘기를 좀 결합도 쓰고 있네요. 예. My partner, I will smash, so I have to do it. 그러니까 실망한 거죠. My partner가 열심히 할 줄 알았다면 아무것도 결국 문제가 없는데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 거잖아. 네, 그러나 트레이닝 단계에서, 테스트 단계에서는 그거를 고려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Why the weight should multiply 1-%. dropout rate P일 때. 자, 여기서 W1, W3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Z는 W1X, W3X에서 구한 건데, 테스트 단계에서는 요 웨이트를 갖다가 전부 여기서 구한 0.5를 1 빼기 해가지고 곱한 다음에 0.5씩 다 곱해요. 만약에 60이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봐오시.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 더 줄여야죠. 0.4. 여기 나오는 웨이트들을 최종 웨이트를 0.1-P만큼 해서 다 Z를 더해준다. 멀티플라이 하지 않으면 2배가 되는데 W1, W2, W3 똑같을 경우에 이게 2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줄이기 위해서 곱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expected value가 같도록 이거 드롭아웃 하지 않았을 때 결과하고 드롭아웃 했을 때 결과가 똑같은 Z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테스트 단계에서 1-P를 곱한다. 자, 그래서 드롭아웃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앙상블 개념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 트레이닝 세트를 할 때, 자, 데이터 세트가 첫 번째 데이터, 미니 배치 데이터 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니 배치 세트에서는 네트워크 2. 다음 세트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3. 이걸 갖다 전부 별도로 하는 거잖아. 이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거야, 서로.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랜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각각 다른 세트로 이 세트라는 거는 랜덤하게 선정하잖아. 미니 배치에서 보면 우리가 1000개 중에서 미니 배치 사이즈가 100개면 그 100개는 선택할 때마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번부터 10번, 뭐 1번부터 100번, 101번부터 200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로테이션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100개를 랜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은 것 중에 또 랜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다시 또 랜덤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랜덤리스가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다 따로따로 하나의 네트워크 구성한다는 거죠. 디퍼런스 스트럭처가 돼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평균 낸다, 에버리지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테스트 단계에서, 우리가 테스트 단계에서 입력 데이터 넣었을 때, 여기서 나온 어떤 결과, 여기서 나온 결과들이 다, 평균 내는 그런 에버리지. 앙상블이라는 결국 에버리지의 의미잖아, 항상. 조화를 이루면서 평균 내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림이 좀 정확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미니 배치 1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미니 2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미니 3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확률적으로 절반 정도의 퍼센트를 P%만큼 날리게 되면, 남아있는 것들에 의해서 약 50%면 절반 정도의 어떤 모양이 바뀌잖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을 미니 배치가 진행될 때마다 계속 다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이 평균화 효과.
이렇게 평균화해가지고 보팅 효과라고 하는데, 보팅 효과. 예, 요러한 망을 내가 선택할 줄 몰랐잖아. 미니 배치 1을 딱 기대하는데, 이 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얘는 요게만 요게는 관계되는. 두 번째 데이터는 요거만 관계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도 있고, 선택당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컴퓨터가 그걸 랜덤하게 해서 내 미니 배치 1의 경우에는 첫 번째 네트워크를 가서 해라. 미니 배치 2는 두 번째 네트워크 가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앙상블 또는 보팅 이펙트, 아까 잠깐 썼던 보팅 이펙트 쓰죠. 자, 멀리 왔네. 보팅 이펙트, 보팅 이펙트를 이용해서 자, 코어댑테이션은 뭐예요? 어떤 특정한 어떤 뉴런이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을 랜덤하게 제거한다. 에스케이프 시키는 그런 효과와, 그 다음에 이것들이 미니 배치가 하나 있을 때 망이 계속 바뀌죠. 그 바뀐 망의 영향이 결국 보팅, 선택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낸다. 앙상블이라고 해도 좋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왔죠. 자, 파시블 네트워크니까 이렇게 많다는 거죠. M개 뉴런. 여기에는 M개 뉴런에서 2M개.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의 미니 배치는 이 중에 한 개의 뉴런만, 네트워크만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파라미터는 당연히 쉐어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이 갖고 유지하면서 다음에 그 값이 액티베이션 됐을 때 그걸 다시 또 트레이닝시키고, 이런 방법. 자, 테스팅 단계에서 서로 다른 뉴런 값을 각각 다 넣어가지고, 여기도 넣어보고, 여기도 넣어보고, 여기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평균 내는 이런 효과. 자, 단계가 되는 거죠. 멀티플라이에서 1마이너스 P를 곱해야 된다. 설명했죠. 확률로. 여기 이제 1-P%.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100-P가 되겠죠? 100-P. 50%. P는 100으로 표현해서. 뭐 이해할 수 있죠? P라는 게 사실은 1보다 작다 그러면 퍼센트를 될 수가 없어요. 그죠? 1-0.5 하면 0.5%가 되는 게 아니고 0.5 곱하기 100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귤레이션의 이제 이 마지막입니다. 난 5번째, 4번째인가요? 오그멘테이션.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또는 데이터셋 오그멘테이션. 이렇게 이제 좀 불리는 건데요. 자, 영상이 이제 있어요. 네, 영상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시켰죠. 네, 학습시키는데, 요 캣인데, 캣 데이터가 모자라요. 모자라. 그러면 우리가 특히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모델은 큰데 갑자기 오버피팅가 생겨.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으로 적단 말이야. 그거 어때요? 데이터 더 공급해서 그걸 학습을 더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럼 모델보다 적은 데이터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쉬워요. 자, 첫 번째 트랜스폼. 이렇게 좌우를 대칭. 좌우 대칭. 자, 호리존탈 플립. 자, 우리가 사람 볼 땐 얘도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죠. 근데 컴퓨터는 전혀 다릅니다. 위치를, 이 스페셜에 대한 정보가 전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샘플, 랜덤 크롭 앤 스케일. 자, 레인지를 갖다가 랜덤하게 이렇게 정합니다. 256, 480. 그리고 이걸 갖다가, 224 곱하기 224 패치를 잘라요, 이렇게. 이게 랜덤하게 잘라냅니다. 크롭해요. 사이즈는 똑같은데 위치를 갖다가 이미 위치 뭐 256, 그러니까 이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벌써 몇 개가 나옵니까? 여러 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잘랐을 때 이게 보면 이렇게 일부분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크롭했기 때문에 이것도 리사이즈 하는 게 아니고요. 크롭 잘라낸다는 얘기죠. 샘플 크롭. 사실은 요게 256 바이 480은 250 바이 256, 224 바이 224면은, 굉장히 약간의 이제 30 정도 차이 나는 그런 크롭이네요. 이거는 256 바이 480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가 긴데, 이거 갖다가, 정사각형으로 자른 거잖아요. 정사각형. 이렇게 정사각형.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잘릴 수가 있는 거죠. 자, 테스트에서는, 리사이즈, 이미지 5 스케일, 224, 256, 384. 이미지를, 크기를, 우리가
학습할 때는 이제 패치를 해서 똑같이 했는데, 테스팅 단계에서는 서로 다르게 했어요. 각각에 따라서, use 10, 입에서 crop, 4 corners, center flip. 코너 포인트를 바꾸고, 센터를 맞고,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 지터. 컬러를 갖다가 랜덤하게 바꾸는 거. 컬러. 여기에는 색깔이 사실은 좀 진한 편이 흐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 좀 어떤 그 콘트라스트라든지 또는 브라이트니스를 줄여주는 방법. 그러니까 컬러라는 거는 일종의 그냥 하는 얘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여기 해보면은 루미넌스 도메인에서 컨트라스트. 컨트라스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채도죠. 채도. 우리만큼 채도. 이렇게 명료.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는 밝기죠. 명도. 그래서 명도 채도를 바꾸면서 그거를 데이터 세트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컬러 옵셋에 따라서. 자, 기타 이제 get creative for your problem.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은 얼마든지 많으세요. 트랜슬레이션, 이동, 로테이션, 좌우 플립, 늘려주는 거. 그 다음에 쉐어링, 약간 이렇게 좀 찌그러뜨리는 거죠. 렌지 디스토션, 고 크레이지. 얼마든지 데이터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가공을 시켜라. 가공시킴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데이터 세트가 내가 만약 1000개가 있었다. 그러면 단순히 같은 개념으로 크롬만 이렇게 해도 벌써 5배 또는 10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1000장이 이제 10,000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것들도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모자른다 그러면 우리가 뉴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그멘트라는 게 이제 늘리는 거거든요. 데이터 세트를 늘려준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데이터 세트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태스크가 있으면 기본 데이터 세트는 먼저 구하고 그걸 갖다가 오그멘트 해가지고 여기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쓰면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플립 잘라내는 거,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로테이션, 회전. 회전은 조심해야 돼요. 회전은 사실은 로테이션이 강인하긴 한데 좀 베리언스가 커지기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 우리가 5피트에서 꺼리는 그런 것 데이터 세트잖아.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학습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자,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을 이제 2개의 파일로 나눴어요. 앞에서 쭉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하는 내용은 이제 오토마이제이션, 여러분들이 학습을 얼만큼 잘 적응적으로 러닝 레이트를 갖다가 바꾸면서 어댑티브하게 잘 빨리 수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는 레귤라이제이션, 그만큼 데이터 세트라든지 또 노멀라이제이션이나 또 우리가 드롭아웃, 그러니까 지금 한 5, 6년 전에 나왔던 것들 지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실제로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에 거기에 이제 코드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자, 입력단과 좀 학습 단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총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트레이닝에 대한 것을 2번에 걸쳐서 진행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도 잘 보시고요. 자, 교재 6장, 7장, 다음에 8장, 9장이 이제 컨볼루션에 대해서 근데 순서가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보면 8장, 9장은 이제 컨볼루션에 대한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다음에는 RNN, 이제 오젝트 디텍션 할 거고요. RNN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언슈퍼바이드 비지도 학습에 대한 거를 이제 오토엔코더 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